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오늘은 낮에 저희가 방송을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말이죠, 지방선거와 관련된 특집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이 변했습니다. 인천 서구를 중심으로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변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요, 인천시 서구 당협위원장이신 송영우 위원장님 모시고 지방선거가 왜 변했는지, 어떤 전략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예. 오신 분도 많고, 네. 그리고 또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리고 인천이 변하고 있는 것 같고, 네네. 또 자유한국당이 더불어서 변하고 있는 네네. 것 같고, 변화에 발맞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좀 뿌듯하고, 어제 자유한국당이 공천심사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출범을 했지만, 심사위원회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구당에서 잘하면 뭐 심사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네네. 예. 이번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서 네. 의미와 전략,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실 이번 지방선거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참 일꾼을 뽑는 어떤 선거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지방선거라 그러면은 일반 우리 국민들 잘 이해를 못 하는데, 그 지방행정을 지역 주민 스스로가 의사와 결정을 하죠. 그래서 그 의사 결정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겁니다. 이번 선거도 반드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무엇보다도 우리 그 삶에 대한 얘기들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우리 이번에는 그 선거 전략이라면 뭐 안보와 경제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아픔이나 그 생활에 대한 밀접한 어떤 정책들을, 공약들을 많이 이게 생산하고 제시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 풀뿌리 민주주의. 네네. 사실 풀뿌리 민주주의 말은 많이 하는데, 네네. 지역과 또 정당과 네. 또 이해집단과 네. 여러 가지가 얽히면서 그 풀뿌리 민주주의 말로만 실현되고 실제로는 실현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네네네. 자유한국당이 지난 탄핵과 대선을 네. 거치면서 혁신해야 된다, 이런 네네.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방선거가 닥쳤고, 네네. 혁신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풀뿌리 민주주의 네네. 얘기가 나오면서 인천시 서구를 중심으로 우리 송영우 위원장님 네네. 중심으로 변한 모습이 있다. 그래서 네네. 제가 취재를 하게 됐고, 네네. 이렇게 직접 모시게 됐는데, 네네. 자, 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과정이 어려울 텐데 인천시 서구는 어떻게 그걸 실현했습니까? 예. 그 사실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그 우리의 권력을 지역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그런 개념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 공천을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그런 개념에 접근했고요. 그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서구 갑 지역에는 재래시장이 5군데가 있습니다. 그 5군데 상인 회장님들하고 몇 차례 간담회를 통했는데 그 취지는 이런 거죠. 차라리 공천권을 위원장이나 그 공심위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 상인의 대표에서 그 상인이 있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뭐 정말 그 뭐랄까요, 애향심이라든지 애국심을 가진 어떤 청년들이나 또 자녀들이 있으면은 우리 추천해주면 그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공정하게 면접을 통해서 우리가 공천을 돌려주겠다는 그런 개념의 회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두 분의 추천자가 올라왔었는데, 그것도 우리 회장님들하고 이제 저하고 몇 분이서 앉아서 이제 공정하게 심사를 한 거죠. 해서 이제 한 분을 저희들이 선택을 했고, 우리 가자동 1, 2, 3, 4동 이제 16일 날 발표 나겠지만 그 지역구에 그 가본 공천을 주기로 그 상인회장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야. 그 친구가 여기 와 있는데요. 건동식이라고 있는데요. 네. 그 10년 동안 아내하고 그 강남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아. 예, 근데 나름대로는 지역 봉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지역에 대한 어떤 애착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선택을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저희들이 얘기하는, 소위 말하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한다. 공정을 지역 주민에 돌려줬다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선택한 인물, 네네. 지역 주민의 합의에 의해서 또 선택이 되고, 네네. 아, 좋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위원장님 할 일이 없으신데? 예, 그 좀 아쉬운 면도 있는데요. 예. 사실 상인 회장님들 이렇게 만나서 저 덕담을 나누다 보면 네.
과거에는 자유한국당을 별로 싫어했답니다. 네. 좋아하지 않았다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공천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당을 떠나고 직을 떠나고 학연을 떠나서 정말 우리 한국당을 돕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하셔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지역 공천이라는 거는 지구당 위원장의 어떻게 보면은 농사였습니다. 예. 4년 농사 짓는다고 해서 참 지구당 위원장 한번 뽑으면은 뭐 여러 사람들이 와서 청탁하고 그 과정에서 선거 자금 만들고 뭐 이런 비리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안 되면 안 된 대로, 되면 된 대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했는데 네네. 정말 돌려주고 네네. 그분들이 열심히 일궈서 네네. 지구당도 살고 또 국가도 살고 그런 방식으로 나가야지 네네. 이거 공천 한번 주고 그냥 땡친다 뭐 이렇게 돼갖고 말이죠. 네. 굉장히 그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서구 정말 대단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실천을 하고 위원장님 주도하에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합의해서 이렇게 공천을 했고 단수 공천이 됐다고 하죠. 다. 예, 예, 예. 저희들은 후보자가 좀 사실 많았는데요. 네. 그 일일이 찾아뵙고, 정말 우리 서구를 좀 개혁하고 혁신하자라는 데 의견을 좀 모아서 전직 의원님들도 이렇게 양보를 했습니다. 했고, 이번에는 우리 기초원들 같은 경우는 새로 처음에 출발하시는 분들 잘 모셨거든요. 대신 저희들이 조건이 있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당선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요. 의정보고 활동 그리고 지역의 현안 사항을 그 결과를 논의하고 또 조례 사항에 대해서도 서로 상의하는 걸로 하고요. 또 1년에 한 번씩 의정보고회를 꼭 가지는 것. 그 2년에 한 번씩 전 후반기 있지 않습니까? 네. 2년에 한 번씩 도서를 출판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일일장을 구입을 하고 일기를 매일 쓰는 것. 예, 그게 저희들이 이제 제가 요구 조건입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뭐 우리 위원장님들이 이게 과거처럼 이게 돈을 받고 이게 뭐 공천을 주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근데 없는데 간혹가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간혹가다 뭐 이게 뭐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희들은 공개적으로 이게 저희들은 공천금에 이게 얽매이지 말고 순수한 법정 비용만 가지고 선거를 치르자라는 데 이제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단수 추천에다가 단수 이제 선거에 나오셨는데 아무 부담 없이 정말 애양심과 국가 간 그 구격을 높이는데 또 특히 정책을 개발함에 있어가지고 그 지역의 현안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득하고 공부하게끔 저희들이 같이 논의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꾸며가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말이죠. 네네. 아까도 나쁜 점 말씀드렸는데 공천을 하게 되면 또 공천 헌금이 들어가게 되고 네네. 그거 본전 뽑자고 말이죠. 네. 자꾸 비리를 저지르고 그러다가 문제가 되고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됐는데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면서 그런 부담을 털어내고 지역 주민들과 호흡하고 그로 인해서 국가 발전을 이루는 뭐 지역이 발전되면 당연히 국가가 발전되는 거니까요. 예. 그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인천 서구갑 송영우 위원장님 대단하십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박수를 제가 쳐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시청자 여러분, 그 지역마다 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 위원장들이 이제 국회의원도 있고 원외에서 활동하는 당협위원장분들도 계시는데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바뀐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믿지 못하겠죠, 사실은. 그래 말로만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 이거 돈으로 또 어떤 꼼수로 추천으로 인물을 뽑게 되면요, 저 사람이 왜 나왔지? 네. 사람이 딱 알아보잖아요. 네. 아유, 저 사람 맨날 문제 일으킨 사람인데 또 이번에 돈 썼나 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들리는데 네네. 이번에 인천시 서구갑 기초의원님들은 대부분 공천 받으신 분들은 누가 봐도 야채 가게 젊은 청년이 예, 이번에 예. 나왔네. 그럼 우리 청년들 일자리가 더 활성화되고 네네. 상인들이 상권이 더 좋아지겠네. 네. 직접 일하니까 거기서 네, 일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도 수렴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또 정책에 반영되고 말이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인천이 아시겠지만 이제 지역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맞습니다. 외지인들도 많이 오고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과거와 달리 지역의 어떤 편차가 네네. 지역 내에서도 네네. 소득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네네. 많아서 네네. 불만층이 많아졌는데 네네. 그걸 좀 해소하는 게 이번 자유한국당의 네네. 역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사실 그 유정복 시장님께서 3년 반 동안 네. 3조 7천억의 빚을 갚았습니다. 아. 그래서 채무 도시에서 막 지금 건전화 도시로 좀 됐는데요. 여러분들 사실 3조 7천억이 얼마인지 모르죠. 이게 하루에 100만 원씩 오늘 쓰고 내일 쓰고 모레 쓰고 계속 쓰고 만 년을 써야 되는 돈이랍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1억 원씩 계속 써도 100년을 써야 되는 돈이랍니다. 3조 7천억이. 그만큼 많은 빚을 갚았는데요. 사실 우리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천은 300만 도시로서 사실 1회 도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예, 급상했는데 문제는 그렇죠. 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많이 발전되어 왔는데 그 외 소요되는 원도심에 대한 개발은 사실은 미진한 맞아요. 부분입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는 원도심에 대한 개발에 대한 정책이 어느 정도 반영에 따라 가지고 아마 표심이 좌우될 것 같은데요. 그게 우리가 서구가 중심도시면서도 청라 국제도시가 있고요. 네. 또 그와 반면에 가자동 성남동이라는 낙후된 예, 구도심이 있습니다. 원도심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경제자유구역은 나름대로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외투를 할 수 있는 법 개정이 돼서 상당한 어떤 공을 들여서 만들어 나갈 것이고요. 또 원도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사례들 있지 않습니까? 사례들을 모아서 기존의 리모델링이 아니고 재건축이 아니라 어떤 그 컨텐츠를 가지고 원도심을 개발하는 그런 정책들 좀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인천시 서구가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서울이 팽창하면서 주변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네네.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네네. 자꾸 슬럼화되면서 네네. 다시 또 서울로 인구가 과밀되는 현상이 벌어질 텐데 인천은 바다도 가깝고 맞습니다. 또 그 군체 그 상권도 좋고 네네. 공단 지역이 있으니까 네네. 일자리도 있는데 이것을 균형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대한민국 최고의 지역이 될 뿐만이 아니라 통일을 대비하는 지역인 네. 게 분명합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서해 교전이 있던 지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좀 불안한 지역이고 또 안보 중심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천 시민들이 안보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더불어서 경제 개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 하면 말이죠. 서울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이상하게 좀 서울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떨어진 부분, 약간 좀 소외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인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인천에서 선거가 벌어지는데 대한민국 살리는 선거, 특히 인천시 서구가 우리 송영우 위원장님 중심으로 좀 대한민국 살리는 선거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거와 관련된 공천 과정 말씀하셨고 이번 선거의 전략, 네네. 지금 야당과 지금 대치하고 있는 네네. 상황에서 네네. 지금 또 뭐 정상회담이니 뭐 여러 가지 하면서 네네. 또 인천 관련 지금 그동안 이제 우리 여권들이 여권 이게 당연히 여권이었어. 제 1년 전에 그러다 지금 야권으로 바뀌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번 선거 관련해서 이제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는요.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십니까? 예, 전략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오는 게 부채 문제입니다. 근데 다행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진국 시장님께서 잘 하셔가지고 빚을 많이 탕감했고요. 아마 이번 선거는 안보와 경제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겁니다. 지금 국간이 좀 찼으니까 원도심에 대한 이런 소외된 부분에 대한 정책들 개발도 어떻게 담을 것인가 이게 고민이 좀 따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인천 특히 서구 같은 경우는 하늘길 뭐 바다길 다 열린 올웨이즈 인천 그쵸. 서구라고 합니다. 예. 네. 항만 공항 이렇게 교통 다 돼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재정이 탄탄한 가운데 정말 원도심에 대한 개발을 우리가 어떻게 담고 어떻게 좀 지역 주민들의 어떤 표심을 이끌어 나갈 거에 대한 전략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찬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지역 선거인 만큼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담을 수 네, 있는 전략을 세워야지 또 너무 크게 나가다 보면 맞습니다. 예. 지역 주민들이 좀 이건 뭐 정치 선거야? 우리 네. 일꾼을 뽑는 건데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약간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 송영우 위원장님이 애국자입니다. 다 그 선거 과정에서 그 발언들과 정책은 다 담지만 지역 주민 마음에 드는 인물을 뽑고 지역 주민의 정책에 다가갈 때
선거에 이길 수 있다. 뭐 이거 사실 기본입니다. 네. 예, 그 기본에 예, 맞습니다. 충실해야 됩니다. 예. 다 아는데 안 지키니까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다 아는데 안 하고 말이죠. 자꾸 네. 꼼수 부리고 지금 여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지역 민심에 다가가는 또 우리 국민들에 대한 생활 복지를 늘리는데 네, 네.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네. 정상회담 한다고 계속 허풍치고 막 난리치면서 그거를 어떻게 표받아 보려고 하는데 인천 주민들에게는 안 통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자, 나오신 분들이 오늘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한 분 한 분 저희가 공천을 받으신 분들이니까 아직은 이제 심사가 안 끝났죠. 내천이라고 내천이라고 그럽니까? 예. 일단은 단수 공천을 받으신 분들이고 이제 심사를 받으실 상태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인사를 각자 소개를 한 분씩 이렇게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제가 뭐 다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한 분 한 분씩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서구 제4선거구에 이번에 시의원으로 재도전하고 있는 박승희 이제 후보죠. 예. 이번에 우리 서구에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여성 후보님들이 네 분, 또 청년을 대표해서 또 구현 후보 한 분에서 아마 전국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여성 후보를 또 청년 후보를 이렇게 균형 있게 우리 송영호 위원장께서 이번에 내천을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아유. 자, 이번에 이제 내천을 받으셨는데, 네.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지역이 이제 그 원도심 지역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 원도심 살리기 위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이 지금 착수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지하철 2호선이 이제 개통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역세권으로 인한 그 원도심 주민들의 개발 또 도시 재생에 대한 욕구가 강한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경험이 있는 그 의정상을 토대로 이번에 그 원도심 지역 주민들의 도시 재생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크게 담아가지고 시장에 반영하고 그래서 우리 원도심의 그 도시 재생 사업을 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명하고 또 네. 지역하고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인천 서구 가자 1, 3, 4동 그리고 성남 1, 2, 3동 또 이번에 가정 3동이 새로 편입이 됐습니다. 네. 그 지역에 이제 2월 13일 날 심판을 받게 될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승희 시의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박수. 네.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안정돼 있습니다. 네. 예. 다음 분 소개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초의원으로 출마할 다선거구 인천 서구 갑 다선거구의 고경란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청라국제도시에서 지금 8년 근 10년째 그 마을 활동가로서 주민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현안이나 그다음에 봉사단 아이들하고 함께 환경정화 활동도 매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동아리나 이런 것 그 동아리들의 활성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껏 인천 서구에서 주민들과 함께 열심히 일해오고 있습니다. 작년부로 해서 7호선하고 뭐 시티타워, 그다음에 제3육교 같은 게 지금 그 확정이 되었지만 지금부터는 그 확정된 그 사업들을 조속히 개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노력해서 여러 가지 현안이나 또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함께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협위원장님께서 함께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자원봉사 하신다고.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자유한국당에 들어오시네요. 네. 또 다음 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서구갑 기초의원에 출마를 하게 된 김미연입니다. 여성 정치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새로운 여성 정치의 꽃을 피워내고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시는 우리 당협위원장 송영우 위원장님의 정치 신념과 그 뜻을 본받아서 저는 저희 지역구의 동력자이자 대변인으로서 지역 주민의 안녕과 지역 주민의 안녕과 지역 주민의 행복과 뭐 이렇게 막. 지역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나왔고요. 일하는 정치인 그리고 쓸모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나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작은 이웃들 그리고 관심이 요구되는 발달 장애인 많은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들의 작은 소리를 듣고자 나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사업을 시도를 할 거고요. 그 주변에는 상권을 조성해서 우리 일자리 창출과 함께 소득을 이어나갈 수 있게 만들 것이고 그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 생활을 접할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에게는 친구 같은 힘이 약한 노인분들과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지팡이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쓸모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지역 유권자 여러분, 저 김미연, 일하는 정치인, 예절 있는 정치인, 쓸모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나왔습니다. 우리 지역 유권자 여러분께서 많은 응원과 힘을 저에게 밀어주신다면 열심히 일해서 6.13 지방선거의 승리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약간 긴장하시다가 뒤에 가니까 역시 말이죠. 인재는 말이에요. 이 딱 숙달이 돼야 됩니다. 숙련도 돼야 되고. 젊은 분이 나오셨는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 서구 전통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 중인 기초의원 예비후보 권동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각 5개 전통시장 상인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대표로 나왔기에 각오가 남다릅니다. 가장 먼저 기초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가 없는 도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교육, 보안, 그러한 기초를 바탕으로 하여 확실한 도시를 만들 것입니다. 끝으로 저희 자유한국당으로 인하여 오행시를 준비해왔습니다. 운을 띄워주시면은 성심성의껏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유를 원하십니까? You can do it. 한 가지 당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당. 당연히 자유한국당입니다. 감사합니다. 멋집니다. 예, 또 다음 분도 젊으신 여성분이네요. 다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구갑 지역에 이제 내천 받은 공정숙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저희 아파트에서 이제 부녀회장과 감사 일을 보면서 사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지역에 이제 주민자치위원 일을 하면서 마을 여러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들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의 슬로건이 여자 만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송영우 위원장님께서도 저희 내천자 중에 3명이 여자 기초의원으로서 내천을 받으신 분들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자유한국당의 슬로건에 많이 저희 위원장님께서 깊게 고심하신 부분이 여기서도 보이죠.
저희 가정에서도 제일 여자가, 엄마가 지혜로워야 가정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겠죠.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여자 만세 슬로건으로 저희 기초위원 이 여자들이 저희 송영위원장님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꼭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잘 구정 활동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그 신현동에는 회화나무라고 500년 이상 된 문화유적지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마을의 주민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아무래도 경제적 그 뒷받침이 있어야겠죠. 저의 그 미약하지만 저의 생각은 저의 이 우리 500년 넘은 문화유적지의 이 회화나무를 슬로건으로 해서 작게는 중국과 일본의 관광타운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넓게는 세계 글로벌한 관광타운을 만들어서 이 원도심에 있는 문화유적지를 아주 멋진 관광지로 개발을 하고 싶은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의 그 돈들이 저의 그 신현동에서 뿌려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관광, 쇼핑, 그 다음에 또 레저 함께 해서 저희 그 항만과 그 또 항공이 인접지에 있습니다. 서구에. 그래서 관광객들이 명동이나 남대문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그 관광 그 버스들이 저희 신현동 서구를 향해서 많이 몰려와서 저희의 어떤 그 자원의 보고인 서구를 크게 대한민국의 시발점으로 삼아서 자유한국당의 어떤 슬로건 여자 만세도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여성분들이 지금 벌써 세 분이고, 그 다음에 청년. 네. 그래서 오늘 과일가게 청년이 또 과일을 또 이렇게 앞에 놔주셨습니다. 예. 물론 사서 온 거겠죠. 예, 하여튼 이게 장사하면서 청년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더 좀 좋아져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장사를 하면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나빠지는 경우가 청년들이 사업 실패를 자꾸 겪으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좀 불만을 갖게 되고 또 돈을 잃게 되고 또 빚을 갖고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면서 참 우리 사회에 불만층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기초단체장이 돼서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또 선배로서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이 된다면 지역에서 큰 일꾼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로 봤을 때도 아주 큰 일꾼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성분들도 이렇게 많은데 사실 그 기초단체장을 하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이 더 어울릴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다 남성분들 또 밖에 나가서 일하시니까 집에 계신 분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고충도 들어주고 하기 때문에 보니까 비율이 남성분이 한번 모자르긴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또 여성 중심의 또 여성 만세 능력 있는 여성분들이겠죠 당연히 자원봉사하시고 막 억지로 기계적으로 맞추는 공천은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을 텐데 공천을 하시고 난 뒤에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여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한테는 공천 기준이 있었습니다. 예, 뭐 돈도 아니요, 뭐 노래도 아니요. 딱 기준이 뭐냐면 한 달 동안 실적을 받습니다. 실적. 네, 예비 후보분들하고 다 같이 자기가 동등한 기준을 해서 실적이 있는데요. 유독 여기 계신 분들이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고 열정적이고 또 비전과 또 꿈을 많이 가지고 계셨고요. 예, 면접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월등히 정말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사명감을 갖고 제가 모신 분들이고요. 사실은 그 여성 한 분이 안 오셨는데 우리 청라 지역에 시오님 또 여성님이십니다. 그 몸살이 나서 이런 중요한 인터뷰 자리에 못 왔는데요.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말 잘하는지 직접 카메라를 들고 한번 가서 만나 뵙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이번에 상인 대표 분이 추천해 주신 후보를 저희 정치인으로 모시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저는 지역 주민에게 이게 공개한 바도 없거든요. 어제 이제 언론 분들이 오시가 지지한 게 다인데 이게 상당히 많은 서구 주민들에게 어필이 됐습니다. 어필됐고 뭐 저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변했다. 그게 송영호가 아니라 정말 서구 가입 변했다라는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거죠. 칭찬만 들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실 지난해 12월 말로 우리가 서구에 처해 있는 현안 사항들이 다 해결됐거든요. 네. 개인고속도로 일반화 도로 사업이라든지 3연육교라든지 수도권 미래입지 이관 사업이라든지 7호선 연장 사업이라든지 사실 인천 전체를 보면 구국시청 사업이 35%가 몰려있는 그 서구입니다. 네. 개발의 어떤 욕구가 굉장히 큰데 그 12월 달 다 해결이 됐습니다. 네. 길게는 51년, 짧게는 10년 동안 해결 못된 건데 해결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거 나오시고 후보 되실 분들은 당선이 되면은 계획만 된다고 진행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내에 착공되고 개통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능력자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구 주민분들께서는 정말 믿어주시고 공천을 잘했다는 거는 일단 일하시는 보면 평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것 같고요. 나름대로는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당선돼서 그 일들을 착실히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죠. 참 보기만 해도 네. 위원장님은 마음이 뿌듯할 것 부자입니다. 같습니다. 예. 또 이번 선거 결과가 사실은 뭐든지 이게 기초가 잘 돼 있으면 네네. 자신이 있는데 네. 기초가 부실하면 수험장에 들어가서 떨리고 네. 나중에는 이제 막 자꾸 찍게 되고 네, 모르는 게 맞습니다. 나오고 막 이러는데 지금 딱 보니까 뭐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A+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님들, 인천에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텐데요. 저희 영상을 주변에 이렇게 좀 알려주세요. 봐라.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변했는데 아직도 딴소리 할 거냐? 이번에는 자원봉사 좀 나가고 서로 좀 도와주자. 인천시 서구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지역 발전과 또 원주민들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물론 외지인들과 함께 이렇게 융화돼서 경제 발전을 이루어야 되고 지역 발전도 이루어야 되겠지만 일단 원주민들이 상당히 소외되다 보니까 어디 가나 그렇습니다. 요즘 말이죠. 그래서 이 원주민들의 마음을 좀 아우르면서 또 외지인과 함께 융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인천하면요,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공항이 있고요. 예. 또 항만이 있고, 그냥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이. 근데 허파 역할을 해야 될 인천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하다는 거. 이걸 이번에 한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분위기를 확 끌어올려서 인천이 대한민국의 정말 통일 중심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발전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천 시민들이 더 가열차게 우리 인천 서구 송영우 위원장 중심으로 좀 싸워야 되겠고, 인천이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님들이 좀 계셨는데 네네네. 조금 여러 가지로 말이에요. 네네. 예, 뒤치락엎치락 하는 네네. 어떻게 보면 외지인들도 들어오고 네네. 그리고 또 사실은 약간 야성이 강해지는 네네. 그런 부분이 보이거든요. 인천이. 지금 야성은 괜찮네요. 야당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자유한국당 이제 중앙당 이제 네네. 공천심사위도 꾸려지고 자유한국당 중앙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협조라든가 지원이 네네.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네네.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은 사실 그 단체장까지는 시당이죠. 인천 시당에서 이제 공심위가 꾸려지고 이제 본격적인 활동 들어갔습니다. 우리 민경욱 우리 시당 위원장님께서는 초선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치인들은 사실 뭐랄까 멘토라고 할까요? 정말 다방면에서 뛰어나신 분입니다. 사람이 좀 폭이 넓고 예, 통도 소통하고 크고, 예, 그리고 사실 그 서인부대라고 혹시 사실 좀 들어보셨습니까? 서인부대. 서인부대. 서인부대요. 전 잘 그걸 모르겠습니다. 만드신 분도 민경욱 우리 위원장님이십니다. 그 서인부대가 이게 도시의 앞자를 딴 글자거든요. 서울, 인천, 부산, 대구라는 겁니다. 서인부대. 예, 이제 우리 인천이 대한민국 제2도시가 됐다. 뭐 경제면이나 어떤 뭐 면적면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지방서 규모나 이게 다 앞섰다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내신 민경욱 위원장입니다. 근데 그게 아마 우리 선거의 키워드로 지금 많이 돌고 있는데요.
그와 같이 좀 뭐랄까요, 좀 폭넓은 어떤 정부 감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들을 좀 이게 또 어프로치 해주고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도 따라가는 현경인데요. 뭐 같은 수평이지만 많이 배우고 있었어요. 아마 그 정책이나 뭐 입안 이런 것도 진행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아주 협조적입니다. 당협위원장이나 또 우리 잘 모시는 삼선 의원님들 세 분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도 잘 협력이 잘 돼가지고 인천시당은 아마 그야말로 공심에서도 별 문제 없이 별 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 참. 민경욱 위원장 요즘 자유한국당 그 옳은소리 방송에서 또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 아주 뭐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국적으로 좀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데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또 인천시당 위원장을 맡아서 인천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 기자 생활도 오래 하고 방송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말이죠. 예, 상당히 그 폭넓은 시야와 또 포용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 분야에서 또 두각을 나타내고 계시는데 인천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사실 저도 고향이 인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송현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신 건 아니고 어쨌건 인천이 좀 발전돼야 제 마음도 좀 뿌듯하니까.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송영우 위원장님 모셔서 인천에 대한 이모저모 이야기 들어오면서 공천 과정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좀 뿌듯하다. 아우, 자유한국당이 많이 변했네. 권위주의고 또 어떤 과거의 어떤 좀 부패한 모습들이 지금 수용되면서 아우, 정치하면 좀 짜증나는데 오늘 보신 분들 다 어떻죠? 우리 동네에서 볼 수 있는 푸근한 마음, 또 청년도 보고요. 우리 동네에서 열심히 자원봉사하시는 또 여성분도 보고, 이런 분들이 모여서 지방선거의 승리를 이끌어내면 자유한국당이 훨씬 더 빛나는 당으로 또 총선에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당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겨야지만이 다음 총선과 대선을 이길 수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하게 되면 다음 총선도 대선도 기약하기 어렵겠죠. 자,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해주십시오. 네. 사실 인천의 선거 결과가 전국의 어떤 바로미터라고도 얘기합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서구가 중심에 있는데요. 지난 대선이나 총선이나 지방선거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 인천의 어떤 결과가 정치 지형이나 투표율을 가늠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이번에 내천을 했지만 정말 훌륭하신 분들 모셨습니다. 과거와는 정치를 좀 단절하고요. 또 개파 정치도 없애고 정말 진솔한 정치를 해서 정말 참 일꾼이죠. 지역 주민들과 같이 어울려져 가지고요. 작은 일에도 뭐 최선을 다하면은 또 인정받는 그런 서구 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바꾸는데 열심히 해볼 테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또 잘하면 격려해 주시고 못하면 또 채찍해 주시면 저희들도 겸하게 받아서 좀 바꿔나가는 그런 정치 구도를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예. 아유, 마음이 그냥 좀 놓입니다. 예, 사실 인천시 서구만 놓고 봤을 때 마음이 놓이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좀 넓게 퍼져서 말이죠. 기초단체장 공천 과정이라든가 선거 과정이 참 내가 뽑고 싶은 사람이 나왔어. 바로 이거야. 이런 느낌이 들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그런 느낌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인천시 서구에 제가 살고 있으면 막 나가서 막 찍고 싶어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방선거, 대한민국을 살리는 선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역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선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지방선거 하면 이날은 하루 쉬니까 놀러 가야지. 나도 잘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등한시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국가를 살리는 선거라고 생각하고 또 내 여론을 반영하는 선거입니다. 왜 나한테는 여론조사 전화 한 번도 안 와? 도대체 민주당은 왜 이렇게 높은 거야? 문재인 지지율은 왜 이렇게 높은 거야?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론조사 조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는 내가 나가서 투표하는 게 여론에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가셔야죠. 왜 전화 안 오냐고 불평불만하고 왜 이렇게 세상이 안 바뀌냐고 불평불만할 때가 아니라 나가서 투표를 해 주십시오.
그날은 나가서 일찍 나가서 투표 찍으시고 집에 돌아오셔서 쉬시든지 아니면 가족과 함께 야외에 나가서 인천 같은 경우는 바로 나가면 바닷가잖아요. 그냥 나가서 회 한 접시 먹으면서 너 찍었니? 너 찍었니? 안 찍은 사람도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회 먹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애국 세력, 우파 세력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방선거를 위해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신의 한수 송영우 위원장님 모셔서 방송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곳에, 정말 많은 곳에 퍼뜨려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